안녕하세요. 이예슬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경조사에 참석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장례식장은 내가 직간접적으로 알고 지내던 분과 작별을 고하거나 그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때 절차나 예절을 몰라 허둥지둥한다면 경건하고 엄숙해야 할 분위기가 자칫 어색해질 수도 있겠죠. 오늘은 조문 예절에 대해 알아봅니다. 최고의 고객 서비스 회사를 꿈꾸는 두드림 TV. 우리 모두 서비스 전문가가 되어볼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않기. 먼저 단어부터 바로 알도록 할게요. 조문과 문상, 둘 다 맞는 표현이지만 뜻을 풀이하면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조상은 고인에게 예를 갖춘다는 뜻으로 생전에 고인과 알던 사이에서 쓰입니다. 문상은 상주를 위로한다는 뜻이고요. 조상과 문상을 합친 말이 바로 조문입니다. 부주한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부주는 부조의 방언으로 표준어가 아닙니다. 부조금은 슬픈 일이나 기쁜 일에 대가 없이 내는 돈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조금은 경조사 모두에 사용합니다. 부의금과 조의금은 같은 표현으로 죽음을 슬퍼하고 위로하기 위해 내는 돈을 말합니다. 그래서 조문시에는 부의금 혹은 조의금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니요, 친지가 아닌 경우라면 조문은 상을 당한 날로부터 하루 뒤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상주와 유족들이 조문객을 맞을 준비가 덜 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발인일을 확인하여 미리 발인 전에 다녀오도록 합니다. 조문시에는 남녀 모두 검정색 정장을 입는 것이 기본 예의입니다. 그러나 검정색 외에도 어두운 계통의 무채색 복장도 괜찮습니다. 남성의 경우 양말과 넥타이도 검정색이 기본이나 검정색 넥타이가 없을 경우에는 착용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여성의 경우 맨발이 보이지 않도록 양말과 스타킹은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화려한 화장이나 액세서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외투나 모자는 빈소에 들어가기 전 미리 벗도록 합니다. 처음이나 마지막 둘 다 괜찮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상소에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들어갑니다. 이때 부의금을 전달합니다. 빈소에서 상주와 가볍게 목례합니다. 분향과 헌화를 합니다. 분향은 무릎을 꿇은 채 오른손으로 향을 잡고 왼손으로는 오른손을 받칩니다. 불은 흔들어서 끄고 절대 입으로 불지 않습니다. 헌화를 할 때도 오른손으로 꽃을 잡고 왼손으로는 오른손을 받칩니다. 꽃의 방향은 일반적으로 고인을 향해 두지만 먼저 놓인 꽃들이 조문객을 향해 있을 때에는 그 방향으로 따라 놓으시면 됩니다. 절 또는 묵념을 합니다. 분향 후 3, 4보 뒤로 물러나 영정에 2번 절을 합니다. 이때 남자는 오른손이 위로, 여자는 왼손이 위로 향하게 둡니다. 본래 2번 절을 한 후 반절을 하고 일어나는데 요즘은 반절 대신 목례를 하거나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교 등의 이유로 절을 하지 않을 때는 헌화 후 뒤로 물러나 절 대신 묵념을 합니다. 상주와 절을 하거나 인사를 합니다. 한 번 맞절을 하거나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합니다.
이때 인사말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되 꼭 필요한 경우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정도로 짧은 위로의 말만 건넵니다. 두세 걸음 뒤로 물러난 뒤 몸을 돌려 나옵니다. 처음에 조의금을 전달하지 않았다면 이때 호상소에 전달하면 됩니다. 참고로 이름은 봉투 뒷면 왼쪽 하단에 세로로 작성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식사 시 큰 소리로 웃고 떠드는 것, 술을 과하게 마시는 것, 건배를 하는 것은 유족에게도 다른 손님들에게도 예의가 아닙니다. 또한 고인의 사망 원인에 대해 묻거나 호상이라는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주에게 악수를 건네는 것, 퇴장 시 다른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 상주를 굳이 찾아가 인사를 건네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합니다. 조문예절을 잘 지켜서 슬픔에 공감하고 위로를 건네려는 여러분의 진심이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예의 바른 두잉인들 또 만나요.